이상한 일이 있답니다. 한 20대 남성 손님이 왔다 가면요, 꼭 사라지는 게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이 사장님의 휴대폰. 식당에 가든 옷가게를 가든 이 손님만 왔다 가면 다른 건 없어지지 않는데 휴대폰만 그렇게 없어졌대요. 이 전문 털이범이 사장님들의 휴대전화만 노린 이유가 있었습니다. 일단 어떤 사건입니까? 네, 한 남성이 이렇게 식당 안에 들어와서 어떤 행동을 벌이는지 영상으로 바로 보시겠습니다. 이 식당 안에 들어와서 주변에 아무도 없는 걸 확인을 하고 이렇게 걸어 다닙니다. 이 남성이 한참 이렇게 지나다니고 하다가 카운터에 있는 이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사라집니다. 또 다른 식당에서도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 남성이 또 자리에 앉아서 음식을 기다리고 통화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장님이 음식을 나르느라 자리를 비우자 또 이 남성은 주방 옆에 카운터로 갑니다. 전화를 하는 척하면서 이렇게 카운터로 가서요. 카운터에 다가가서 또 휴대폰을 들더니 배에 감춰서 나가는 모습이 발각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남성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요. 무려 10달 동안 전국을 돌면서 식당과 옷가게 주인 등의 이 영세업자들의 휴대전화를 훔쳤는데 이 남성이 그러면 휴대전화를 노렸느냐? 그게 아니고요. 바로 휴대폰 케이스를 노렸다고 합니다. 휴대폰 케이스? 그러니까 어떤 휴대폰 케이스만 보면 저거 훔쳐가야지. 저거면 돼. 이랬다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케이스였던 거예요? 아니요. 케이스가 특별하다거나 비싼 케이스였던 게 아닙니다. 젊은 분들도 쓰시긴 하는데 왜 휴대전화에 카드나 신분증 꽂을 수 있는 칸 있는 케이스 있잖아요. 그 약간 지갑처럼 생긴 그쵸? 거? 어떤 분들은 이게 아예 지갑까지 달아서 거기다 현금 같은 거 넣어 다니시거든요. 저런 거. 그런데 지갑형 케이스. 바로 저런 지갑형 케이스를 노린 건데 말씀드린 것처럼 저기에 있는 카드라든가 신분증 이런 거를 이용해서 사실요, 이 가게 주인분들은 돈을 보내기도 하고 입금 받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좌번호 같은 것도 휴대전화 에다가 좀 적어놓기도 하고 메모장 같은 데다가 막 적어놔요. 그 휴대전화 안에 메모장에도 적어놓고 특히 비밀번호는 저도 그런 분 봤는데 케이스 귀퉁이에다가 이렇게 적어놓기도 하거든요. 이제 까먹으니까 자주. 네, 그렇죠. 그리고 자주 이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노렸고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가게 주인들이요, 50대 이상 중장년층 여성이었어요. 뭐냐면 저기 아까 영상에서 볼 때 지금요, 저 화면이 잠겨 있지 않고 바탕화면 다 보이는 거 보이시죠? 영상에서. 저런 식으로 50대 중장년층 여성분들이 상대적으로 좀 이 어떤 장근장치 이런 거 패턴 잘 쓰지 않고 관리에 소홀하고 사실 또 손녀나 누가 보여달라고 하면 얼른 보여주기도 하고요. 이런 부분을 이제 노린 공통점이 있었는데 이렇게 해서 당한 피해자가요, 한두 명도 아니고 무려 45명, 45명인데 이 남성은 가게 주인의 이 휴대전화 훔친 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휴대전화 그 메모장에 있거나 아니면 케이스에 적힌 이런 계좌번호, 비밀번호 이런 걸 이용해서 인출을 했는데 무려 돈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왜요? 얼마요? 남의 돈을 2억 7천만 원 훔쳤었습니다. 야, 2억 7천만 원이래요. 그러니까 저거 휴대전화 저거 가져가서 요즘에는 바로 젊은 사람들은요, 휴대전화 없어지면 위치 추적 바로 들어가고 일단 딱 스톱 시키거든요. 더 이상 못 쓰게. 근데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피해 상인 이분은요, 휴대폰 사라진 거 나중에 알고 나서 무려 3일을 창사도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폰을 꼈기 때문에 일단은 음악 소리를 한참 듣다 보니까 음악 소리가 꺼졌으니까 이제 휴대폰이 없었던 거고 깜짝 놀랐지. 떨려가지고 말을 할 수가 없고 울고 다녔다니까. 나는 양쪽 통장에서 인출해갔지, 카드사에서 양쪽에서 현금 서비스를 받아갔지, 꼬박 3일을 장사를 못하고 울고 다니면서. 자, 그런데요, 저 휴대폰을 훔친 다음에 뭘 했을까? 휴대폰을 팔았을까? 그게 아니래요.
금을 샀다고요? 예, 금을 샀다고 합니다. 휴대폰 훔친 남성이 뭐 메모장이라든가 안에 적힌 계좌번호를 그 비밀번호를 이용해서 금을 샀다는 거예요. 계좌를 아예 털어갔구나. 네, 그렇게 된 것인데 뭐 왜 금을 샀는지, 그러니까 돈을 모두 인출하면 돈의 부피가 크니까 부피를 줄이려고 한 것인지 어쨌든 금 거래소에 직접 저 남성이 갔다고 합니다. 예. 가서 휴대폰을 통해서 계좌에서 현금을 송금해가지고 금을 샀고 금만 산 게 아니라 백화점 상품권도 샀다고 합니다. 예. 그런 식으로 돈을 빼내서 어디다 썼느냐? 대부분 도박에 탕진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휴대전화에서 남의 휴대전화 비밀번호 알아내가지고 돈 빼내면 기존에는 ATM기 가가지고 현금으로 인출을 한다고 생각했잖아요. 요즘 이 도둑들은요, 지능적으로 그러면은 다 CCTV에 찍히니까 아예 금거래소에 가서 이 휴대전화로 송금을 해준답니다. 중간이 싹 사라지잖아요. 자, 이 남성 검거 당시에도 무려 1,200만 원 상당의 상품권까지 들고 있었습니다. 계좌 갖고 있는 것도 없고 핸드폰도 없고 오로지 현찰. 그러면 금으로 바꾸고 금을 갖고 있다가 거의 도박에 탕진했는데 제가 그때 체포 당시에도 울산에서 범행하고 올라왔을 때거든요. 바로 직후였거든요. 그때도 한 1,200만 원 저희가 압수했는데 그게 대부분이 다 상품권 갖고 샀어요. 예. 전과 27범. 참, 사장님들 이 휴대폰 막 계속 훔쳐갔잖아요. 그런데 정작 본인은요, 휴대전화도 없고 계좌도 없는 사람이었다고요? 맞습니다. 이 남성은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도 계좌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동도 기차를 이용해서 하다 보니 검거에 상당한 애를 먹었다고 합니다. 대전역에서 무려 열흘간의 잠복 끝에 검거에 이를 수 있었는데 이 남성은 사기 등 전과 27범이었습니다. 최근까지도 상습 절도 혐의로 복역해왔고 출소 10개월 만에 또 범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결국 이 남성 절도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됐습니다.